자, 봅시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이제 사실 절대 부등식이라는 단어 제목을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는 차츰 부등식의 증명에 관련된 얘기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부등식의 어떤 기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 일단은 이제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실수에 대해서는 양수이거나 영이거나 분수인 경우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가 되면 x 더하기 y가 양수고 x 곱하기 y가 양수다. 이거는 이제 사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거든. x, y가 실수라면. 근데 애초에 배수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실수를 이야기한다는 거긴 해서 맞긴 한데 어쨌든 굳이 따지고 들자면 이제 조금 피곤하긴 해서 저렇게 쓰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잡다한 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고 다시 말로 하니까 헷갈린다. 약간 여러 가지 짜잘한 것들이 있거든. 짜잘한?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C가 A보다 크잖아, 맞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성질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B가 A보다 크면 A분의 1 하고 B분의 1 중에 누가 커? B분의 선생님 방금 A가 B보다 크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정말? A가 B보다 크다고 하셨는데. 아 그래? 어쨌든 대소 어떻게 돼? A분의 1더 정말로? 용수야. 모르네. 음수하고 따져야지. 아, 그러니까 둘이 부호 같으면 대소가 바뀌고 부호가 다르면 대소가 유지되지 않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잘 합시다. 이걸 공지로 막 정리하고 싶지까지는 않아서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해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대소 비교. 대소 비교의 방법. 아 참, 하나는 빼먹을 뻔했네. 요거는 좀 중요한 거라서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은 0 이상이야. 요거는 꽤 중요하거든. 우리 절대부등식에서 정말 많이 쓰는 도구라서 당연한 얘기인데 중요해.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x가 0일 때 성립하는 거지. 그럼 같은 방식으로 x, y가 주어지게 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도 0 이상이라고 써도 괜찮지.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 x가 0, y가 0일 때 성립하는 거지.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대소 비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대소 비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니라 크게 그러니까 주로 쓰이는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이제 차, 두 번째는 이제 제곱의 차, 그리고 이제 B를 이용한 대소 비교가 있습니다. 이제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는 그냥 A 빼기 B가 만약 0보다 크다면 누가 커? A가 큰 거지. 제곱의 차는 A 제곱 빼기 B 제곱이 0보다 크면 누가 커? 를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는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석해도 괜찮다고. 다시 B분의 A가 1보다 커. 그럼 누가 커? 이것도 마찬가지지.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A와 B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A가 B보다 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제일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식이 불편하면 어쨌든 이제 차를 계산하는 게 차의 부호를 판단하는 게 곤란하면 이제 저게 되긴 하지만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자, 근데 제곱의 차랑 B는 이제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조금 더 제한된 상황에 쓰겠다, 맞지? 괜찮아, 맞지? 아니 먹는 것만 편하게 뭐라 하겠어? 너 스크류만 원래 이제 먹는 거 보여줬어야 됩니다. 공기 이렇게 막 하면서 빡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야 간지인데. 자, 어쨌든 봅시다. 다음에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너희들 앞에서 하면 뭔가 실수할 것 같아. 이러는데 손 날라가고 완전 수치 막 이런 것까지. 근데 그렇게 먹으면 이제 이렇게 물이 안 흐르니까. 놓아도. 먹어도.
그럼. 자, 어쨌든 보기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혼자. 쌤은 녹을 틈 없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자, 여튼 합시다. 그럼 이제 이 제곱의 차라는 것과 B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제곱의 차는 이제 차를 직접 계산할 수 없을 때 주로 근호가 있거나 혹은 그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 우리가 제곱의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를 주로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여기다 양수라고 썼지만 약간 0 이상이 되어도 사실 괜찮긴 합니다. 사실 대소가 같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아주 큰 수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로 주로 사용되는 상황은 거듭 제곱에서 거듭 제곱이나 거듭 큰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우리는 아직 고1이기 때문에 거듭 제곱의 대소 비교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괜찮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할 때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2의 30제곱이랑 3의 20제곱이랑 누가 더 클까? 3의 20제곱이 클걸? 자, 얘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3의 20제곱분에 2의 30제곱을 하자. 그러면 3의 제곱의 10제곱, 2의 세제곱의 10제곱 이렇게 고쳐 쓰겠다는 거지. 그럼 이제 보이잖아. 누가 커? 분모가 크지. 분모가 크지. 그래서 얘는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얘가 더 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B를 이용한 대소 비교할 때 우리가 이제 거듭 제곱의 대소 비교를 할 때 이제 B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절대 부분식을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혹시나 쌤이 빼먹은 얘기가 있는가 해서 하긴 조금 할게요. 오케이. 자,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절대 부분식 얘기를 조금만 합시다. 절대 부분식. 이런 동등한 관계를 가진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항등식과 방정식의 관계를 알고 있지. 항등식은 뭐지?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을 따라서 성립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맞지? 오케이? 그럼 절대 부등식은 뭐겠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러면 조건 부등식은 우리가 아는 그 부등식,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부등식 있지. 주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경계가 조금 애매해. 왜냐하면 우리 방정식 풀 때 해가 모든 실수 나오고 있었어 없었어? 있어요. 그냥 방정식은 보잖아, 사실. 그래서 약간 애매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다 정도로 생각해줘. 그걸 막 엄청 딥하게 들어가는 선생님이 계시면 진짜 꼬치꼬치 캐물어. 쌤도 막 빨리 하시고. 혹시 안 되시겠죠? 이게 경계가 애매하거든 사실은. 이제 지가 연습 그런 거 잘할 수 있잖아. 예. 어쨌든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엄밀하게 구별해주지 않아. 그렇지.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걸려가면 선생님이 잘못하는 거지. 약간 러프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하고 싶은 게 절대 부등식을 하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이제 아까 저기 이야기했던 이 친구. 이걸로 만들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이렇게도 아니고 착각했습니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 성립하잖아. 맞지? 이렇게 또는 그 다음에 쓰는 거는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합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 이 친구가 당연히 0보다 크나 같겠지. 요거 기억하고 있어? 우리 공수 1에서 나왔던 당식 그 변형이잖아. 고생식 변형이지. 이 친구가 어떻게 바뀌어? 2분의 1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그리고 c 빼기 a의 제곱. 봐봐요. 이 친구가 0보다 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차피 제곱을 더했으니까 0 이상인 것들 3개를 더했으므로 결국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하나도 아마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일 겁니다. 요 첫 번째 거 비슷하게 생긴 친구일 건데 뭐 굳이 해야 되나 생각해서 한 가지 붙여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름 있는 요새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절대부등식이 있거든. 메인. 우리 게임할 때 하는 거잖아. 1번 봅시다. 이거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라고 하죠. 산기. 여기 이 다음 주제에 있는데 그냥 한 번에 설명하는 거야. 어쨌든 산술기하 조합 평균도 절대부등식이다.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것을 우리는 산술 평균. 그러니까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걸 우리는 산술 평균으로 불러.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루트 AB라는 친구를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쌤도 잘 와닿진 않아. 어쨌든 기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A 더하기 B분의 2AB 이 친구를 우리가 조합 평균이라고 불러. 조합. 조합. 하모니. 이게 그 수학에서 그 역수가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와 그 역수가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화라는 단어가 이 수가 그래서 그 이제 조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역수랑 관련있어요. 사실 이 친구의 정확한 조합 평균의 정확한 의미는 역수의 평균의 역수야. 정리하면 그러니까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야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가 A와 B라는 숫자가 있잖아. 이 수 역수는 A분의 1이지. B분의 1이지. 이거의 평균을 구해서 다시 역수 취하면 얘 나와. 어쨌든 조화라는 단어가 역수랑 관련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실제로 뭐만 다루지?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로 산수만 다루고 가끔 조합을 증명하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교육과정에 다루고자 하는 건 산기까지만.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이름도 유명한 보통 이제 그냥 CS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내가 산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CS라고 많이 불러. 혹시 이니셜 따서 자, 얘는 이제 선생님 근데 너무 러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정리할게.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가 성립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는 건 이제 삼각부등식으로 불리는 건데 이건 삼각함수와 관련된 친구가 아니고 그냥 삼각형과 관련됐다는 뜻입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다. 생각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만들어진 거지. 그 다음에 절대값 A 빼기 B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보다 크다. 맞아. 자, 이렇게 주어진 게 이제 삼각부등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우야 항등식을 배웠잖아, 맞지? 방정식도 배웠다고? 그럼 방정식의 목표는 뭐였어? 너 회를 구하는. 그래, 그럼 항등식의 목표는 뭐였지? 항상 성립하기. 해를 안 구하는. 자,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항등식의 목표 혹시 아는 사람? 7글자야. 의 결정. 미정계수의 결정이야. 맞아.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잖아. 해를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해는 이미 모든 순서가 맞지. 항상 성립하니까 결국은 미정계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미정계수를 결정하세요가 기본 컨셉이야. 실력이 오셔가지고 수혜가 지금 수혜 못좀 열어줄래? 다른 친구가 누구? 예, 주혜가 오늘 교회 수련회?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지리는데 제가.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조건부등식도 똑같이 목표는 뭐겠어? 해찾기 해푸는 거잖아. 해 구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근데 절대부등식의 목표는 뭘까? 절대부등식 목표는 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아까 비슷한 거야. 근데 이제 항등식에서는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거였는데 절대부등식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거는 증명이야, 증명. 그러니까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이시오 이렇게 나와. 우리가 차에서 보이는 거지. 이게 뭐야? 보통 이걸로 증명을 해요. 보통 이걸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도구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도구로 썼어요. 구하는 도구. 왜냐하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거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부등식이 만들어지지 않았지. 부등식 한쪽이 상수가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등식 성립한데 여기가 3이야. 그럼 이 식의 최소값은 얼마? 3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이 식이 주어졌는데 여기가 7이래. 그러면 이 식의 최소값은 7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괜찮지? 그래서 최소값, 최대 최소를 구하는 도구로서 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 상황이 뭐냐면 이제 이거를 체크하게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게 조금 중요해. 우리가 보통 이제 초성만 따서 뭐 이렇게 초성이 아닌 걸 뭐라고 하지? 어쨌든 앞 글자만 따서 이제 등성조라고 부를 거거든. 등성성립 조건이 진짜 중요합니다. 쌤도 저런 말 안 썼는데 어떤 쌤이 쓰는데 편해 보이더라고. 왜냐면 등성성립 조건 많이 못 길잖아, 맞지? 등성조는 되게 틀렸어. 자, 근데 이게 이 절대 부등식이란 도구 자체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는 일단 무슨 조건이 있냐면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 이 라인은 이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얘가 양수일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걸 놓치면 사실은 심각해. 그렇지?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어떤 도구를, 그러니까 도구가 많다는 건 그 도구를 써야 될 타이밍을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네, 그때 이 양수 조건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등성조는 뭐지? A와 B가 같을 때 좀 이따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얘기할 건데 일단 같을 때입니다. 코시 슈바르츠는 언제 쓰냐면 A, B, X, Y가 실수지만 하는 얘가 실수지만 하는 오케이?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은 쌤은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하거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냥 A 대 B는 X 대 Y 다시 A 대 B는 X 대 Y가 제일 편해. 그냥 보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 B분의 1은 Y분의 X 이렇게 저렇게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혹은 뭐 AY는 B에 쓰기도 하고 그냥 이게 제일 쉽게 외워져서 이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친구 등성조를 쓰니까 까먹었네. 아마 A, B가 0 이상인 거 그럴 거예요. 그럴 거고 얘는 이제 조금 복잡한데 이거 그 다음에 A, B가 0 이상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등성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애초에 이 친구는 그 뭐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정말 스페셜하고 얘는 사실 그 도구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쓸 거고 실제로는 이걸 가지고 쓰게 될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코시는 보통 어떤 경우가 강하냐면 출제 의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제 이 산술 기하과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편인데 사실 그것도 좀 제대로 안 나오고 코시는 교과서에 얘를 증명하시오 하고 끝이야. 또 도구로서 쓰이는 문제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산술기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야. 그래서 쌤이 너희 그 뭐지 워크북 만들어준 거 있잖아. 워크북은 전부 다 EBS 베이스라고 있잖아. 그래서 EBS 베이스에는 코시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 산술기하도 정말 간단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시험 퀘션도 어렵게 나오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 그건 별개의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교육과정상 비중이 그러하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 친구는 그냥 암산됩니다. 여기 뭐가 있지? 루트가 있지. 자, 다시 우리 뭐 하고 싶다고 지금? 대소 비교를 하고 싶다고? 대소 비교를 할 방법 몇 가지라고? 세 가지. 여기 사실 하나가 추가되거든. 기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고 이제 그렇게 보면 약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기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이렇게 어쨌든 기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주로는 저 세 개를 쓰는 겁니다. 주로는 저 세 개를 쓰는 겁니다. 자, 얘를 근데 일단 저 1, 2, 3번을 가지고 고려한다면 뭘 쓸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써놨잖아. 차는 일반적인 상황.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은 이거가 아닌 상황인 거야. 그럼 저기 지금 저 식에 뭐가 이 식에 뭐가 보여? 루트가 보이잖아. 루트가 그런 거 모르는 건 아니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야? 근호가 있으니까 제곱의 차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A, B를 빼봐. 어떻게 돼? A 빼기 B의 2분의 A 빼기 B의 제곱은
이거 하면 이제 다시 완전 제곱식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0보다 크다 갔다가 나와서 이제 지금이 끝나는 거잖아, 괜찮지? 근데 이제 이 친구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기하학 해석이 사실 좀 많이 있거든. 근데 그게 정말 많아서 보통 이제 제일 유명한 거 보통 이야기 하거든. 뭐냐면 자, 이렇게 반원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이 친구를 내가 A라고 하고 이 친구를 B라고 하고 이쪽에 한 점을 잡을게. 꼭 여기 잡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힘으로 저렇게 잡는 겁니다. 하면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반을 내릴게. 그때 이 친구 길이를 내가 A라고 하자. 이 친구 길이를 B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의 반지름 길이가 뭐가 되지? 2분의 1. 그러니까 요거 되지. 산술 평균이 되지, 반지름 길이가. 오케이. 편의상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는 사실 이 친구가 반지름 길이. 근데 혹시 이 친구가 뭔지 알겠어? 얘는 루트 A야. 왜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제곱이랑 같잖아, 맞지? 따라서 얘는 루트 A야. 그러면 이 친구가 반지름이고 얘는 저기서 내리는 수선의 길이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어떨 수밖에 없어. 그럼 같을 수밖에 없겠지. 언제 같아질까? A랑 B랑 이거 딱 중심에 센터에 가게 되면 여기랑 여기랑 같아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A랑 B랑 같을 때 들어가 성립하게 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수선의 반을 딱 내릴 거거든. 그러면 요 길이가 나올 건데 요 길이가 나올 건데 요 친구가 다시 이거 나와. A 더하기 B분의 2. 저기 노란색 길이 요 부분 길이가 계산하면 이렇게 딱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걸 쓰면 요 길이도 당연히 누구보다 저 분홍색 길이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직각삼각형에서 높이가 나왔지. 그래서 작가랑 같을 수밖에 없지. 이제 보이는 과정은 조금 귀찮긴 한데 해봅시다. 여기가 루트 1이고 여기가 2분의 1 더하기 B고 그 다음에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요 길이 여기가 괜찮지? 저 길이 어떻게 구하? 우리 중학교 때 닮은 썼던 거 있잖아. 어떻게?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알고 있지? 알고 있지? 너 지금 살아 있었어?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럼 여기를 내가 별이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A 더하기 B 곱하기 별은 루트 AB의 제곱이니까 AB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별은 뭐야? 이거잖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증명이 끝났네. 됐어? 그래서 얘가 쭉 올라가 있는 노란거, 녹색, 분홍색 다 같아지게 되는 거지. 증명이 한기도 증명입니다. 어쨌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건 뭘 쓸 거다? 한기를 쓸 거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옴. 빈칸. 나옴. 교과서에 좀 더 알아보기 있는 책도 꽤 있어. 얘는 워낙 유명한 그 산술기하 증명이라서. 오케이. 그래서 알고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플 교과서에서도 문제로 있어. 그래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코시는 보통 이제 그냥 대수적 증명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얘를 전개해. 얘를 전개해. 네. 그러면 항상 여기서 나와. 완전 지우고 나와서 해봅시다. A 제곱 x 제곱, A 제곱 y 제곱, B 제곱 x 제곱, B 제곱 y 제곱. 빼기 A 제곱 x 제곱 더하기 A B x y 그리고 더하기 B 제곱 y 제곱. 자, 그러면 A 제곱 x 제곱, B 제곱 y 제곱. 그럼 얘랑 얘를 가지고 뭐가 돼?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는 그냥 영이상이다. 실수의 제곱이니까. 괜찮은 증명 끝. 괜찮니? 이렇게. 자, 삼각부등식의 증명은 사실은 중요하거든. 삼각부등식은 사실 이름 있는 절대부등식이긴 하지만 실제로 출제될 때는 증명하시고 훨씬 많이 나와. 이렇게 증명하시고 이걸 가지고 뭐 최대치에서 구하라는 안 나와 사실. 부동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다만 오히려 이걸 증명하시고 훨씬 더 잘 나오는 거지. 꼭 빈칸 채워드릴게요. 해봅시다.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다. 물론 이제 A, B는 실수겠지.
자, 어떻게 한다고? 오케이. 자, 근데 제곱의 차를 쓸 때는 무슨 전제가 필요하다? 0 이상. 그럼 이제 우리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 이상이고 절대값 A 더하기 B가 0 이상이고 혹은 보통 이제 이 친구를 라지 A라고 하자. 이 친구를 라지 B라고 하자. 이제 A도 B도 0 이상이므로 이제 A 제곱 빼기 B 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거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그다음에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그다음에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정리하면 2배의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럼 얘는 항상 0 이상인 거 맞아? 절대값에서 정리돼서 절대값은 그냥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괜찮아? 자, 이렇게 쓰잖아, 맞지?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이제 x가 0 이상이면 절대값 x랑 그냥 x랑 어때? 같지? x가 음수면 절대값 x랑 어떨 수밖에 없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지. 오케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그럼 결국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오케이. 그래서 선풍 켜주면 안 돼? 네, 좋아하시는 다음에. 잠깐. 그래서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안 들려? 성준이는 안 졸려? 수라는? 저는 먹으면 안 돼요. 100g당 390. 완전 이것도 당이네. 나 다이어트 안 하려. 이게 먹어보면서 안 했어. 뭐야 이거? 3시간. 아 아니야. 나 자신 있는 게. 아, 1일 어제 왜 치료가 되자? 안 힘들 때 해야 돼. 쌤 엔트나우이시네요. 어? 뭔지 몰라 그냥. 아 맞춰보세요. 몰라. 엔트 거리라고 그러지. 엔트? 쌤 엔트맨이. 아니지 엔트니 뭐라고 해요? 엔트가 어? 한국말로. 우리가? 개미. 아니야? 아니, 엔트나. 엔트맨이 원래 엔트. 개미랑? 엔트나. 엔트맨이라 그런다니까. 개 미남이시라고. 엔트맨이라 그런다니까. 오. 영어로 있잖아. 엔트맨. 아니 뭔 소리야 엔트나. 아니 그러니까 엔트 나무 해야 아니 요미 커플에서는 애들이 근데 약간 엔트맨이라 센스가 그래. 넘친다. 맞지 너 알지? 아니 엔트 남이야 그 요미 커플 영상에서 했어. 요미 커플이 뭔데? 엔트 남이나 요미 커플이 거의 그런 거 몰라도 돼. 영수야, 너 엔트 남이야. 엔트 남이나요? 바꿔봐. 이러면서 근데 원래 그막 한국말로 주력하는 거 개미남. 개미남. 무조건 엔트 남인데. 개미남. 그러니까 개미남. 개미남. 걔는 모르는데. 아. 입을 잘 잘 모르는데. 자, 나는 요미 커플이 나오자마자 요미 커플이 어디지? 그거 안 봐도 된다니까. 똑같냐 어제랑. 너무 찔찔거려. 여자? 너 용기는 남자야. 남자? 용기 말고 용이. 용기 난 용이 말하는. 그 사람? 칠칠용이? 쌤 칠칠용이 모르세요? 왜 이렇게 커피를 같이 왜 이렇게 그 아니 여자 근데 왜 이렇게 그 컨텐츠를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 그러지 마. 좀 뭔가 제가 생각과 분리된 느낌이 있어. 하셨는데 그러면 더 상처가 가시는 그거 안 해도 사실은 저희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마. 자 일단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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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같을 때. 그러니까 결국 절대값 AB가 AB랑 같을 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 AB가 영이상. 이렇게 해야 되지.
괜찮지? 괜찮지? 이게 내가 할 때는 괜찮은데 남이 하니까 별로다. 저 엔트나 발언 취소합니다. 뭔지 알아? 엔트나? 개미나. 그 귀는 어, 어떻게 알았어? 나 이거 애들이 알려줬어. 개미남이 있어. 개미나. 너 그쵸? 엔트나 발언 아, 개미녀. 자 갑시다. 자 저걸 증명하자. 어떻게 하지? 제곱. 아 이거 알아가지고. 양수 조건 양수. 양수 조건 체크해. 근데 저게 항상 좌변은 항상 0 이상이지 맞지? 우변이 어떻게 우변이? 모른다. 우변이 모른다 맞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소수에 나올 때는 이거를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기를 바라면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이거 되면 사실은 별게 없지. 절대값 a 빼기 b가 0 이상이고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음수라서 그냥 성립하는 거지. 자 봅시다. 어쨌든 저렇게 되는 거야 맞지? 저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는 거지. 이제는 얘가 0 이상이 보장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제곱의 차를 구하면 되겠네. 빼기 제곱 빼기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산 조금만 합시다. a 제곱 b 제곱 지워지겠지. a 제곱 b 제곱 지워지겠지. 여기 남는 건 마이너스 2ab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2 절대값 ab가 될 겁니다. 그럼 같은 이유로 얘도 그냥 0보다 하나 앞둘 거고 등호 성립 조건도 ab가 0 이상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네. 어느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학생들이 수많은 감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하고 풀고 좀 억울하잖아. 몰라서 못 풀어서 틀렸어. 그러면 이제 다시는 실력대로 간 거지.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다 놓치면서 띵띵띵띵띵 감점 다 당한 거야. 아 저런 거 다 써주면 되는 거죠? 성실은 저런 데 좀 여유롭긴 한데 어쩌면 계속 그게 같잖아. 그거 쟤는 소중한 거. 근데 저런 거는 다 까이는 거야. 저런 거 무조건 계산. 4대 4대. 근데 아마 쌤 생각에 계산하면 아니면 10일. 그래. 어쨌든 근데 경신은 10점 줘버리니까 소설 말해. 진짜요? 근데 걔네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아마 너네한테 10점 유리한 3점이야. 옛날에는 10점짜리 4문제 내는 근데 3개, 4개는 10점이에요. 3번 하면 10점. 3번은 약간 3번은 보통 1등급 만든 애들이 풀만한 문제, 4번은 1등급 만든 애들 또못 푸는 문제 이렇게. 그냥 깔려도 그냥 100점을 넣는 거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시험이 어려운 학교가 수능을 잘 쳐. 이거 팩트야. 이거 팩트.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 라인에 대해서 알겠지? 자 일단 우리가 한 거 첫 번째 이제 간단한 부등식의 그 참거짓 판단이야. 맞지? 아까 얘기 뭐 A분의 B분의 했던 얘기 있잖아. 그런 것들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얘기야.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수나 식의 대소를 비교하는 거. 괜찮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했던 얘기가 뭐야? 절대부등식. 근데 절대부등식에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야? 절대부등식 두 가지를 한다고 했었잖아, 맞지? 근데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만 했어? 증명까지만 했고 도구로서의 활용은 이제 요 다음 단원에서 하겠지. 이렇게 이제 증명 다 했습니다. 괜찮? 이제 문제 봅시다. 몇 쪽이냐면 일단 그 284페이지와 286페이지는 보기 같은 문제들은 사실 풀어보기를 강하게 권장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원래 학교 시험에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데 껴서 나올 거야. 잘 풀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개념팀 1번은 안 해도 괜찮겠다, 맞지? 방금 했으니까 맞지?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그 다음에 그 288페이지랑 89페이지 있는 것도 사실은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쌤이 했던 것들이랑 추가로 비슷한 것들 몇 개가 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절대부등식 시작인데, 자, 쌤이 빼먹은 게 이거군요. 여기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얘도 항상 0 이상이지. 맞아? 어떻게 되는 거지? 얘가 변형을 하면 a 더하기 2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제곱 더하기 4분의 3b 제곱 이렇게 바뀌지. 요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정리하면 어쨌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뭐가 돼? 0 이상이 되는 거겠지. 저것도 보통 이제 세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비제곱 맞거든. 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아 이건 못하네. 내리했습니다. 조율이구나. 조율이 하세요. 응? 조율이 하세요. 이건 뭐야?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아예 안 봤어. 오징어 게임 너 쓰리 봤어? 근데 보면 제가 시간이 쓰리 봤어? 너무 학교에서? 이거 10분이잖아. 아니 준혁쌤이 서울의 검도 너무 자극적인 걸 안 된다고. 서울에 보면 되게 재밌어. 금성. 그냥 다리쌤 그러고서 오징어 게임 틀어주셔서 너무 재밌다면 서울에 그 다음 시간에 애들이랑 오징어 선반 날. 아, 오징어 게임이 공부잖아. 우리 편이라. 이제 남자랑 아 우리 쳤어. 아. 선생님 그 서울의 봄 보셨어요? 표지를 보셨어요? 거기 황정민이 전두환 역할로 나오는데 그 분장한 모습이 애들이 어릴 때 닮았다는 거예요. 너 어릴 때? 근데 부기가 올려놨대. 똑같이 비교해가지고. 진짜? 얘들 어떻게 만났어? 언제? 어땠어? 쌤이 그 마지막으로 영화를 본 게 페레그린의 거시기일걸? 그래요? 언제 거예요? 제목이 그거예요? 95년도라고 했는데 95년도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야 95년도면 쌤도 10대 아니야? 그러네. 14살. 아니야, 그런 거 계산했다. 자, 어쨌든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이름이 긴 해리포터 다음에 나오는 그 조앤 롤링 작 영화 있을걸?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영화관에서 본 마지막 영화를 이거 아니면 밀정 2개 중에 하나. 밀정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영화는 봤냐고 물으면 이제 보지 않았다. 저번에 계정을 왜 쓰던데? 척하고 자 봅시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진행을 한 거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냐면 그 290페이지까지는 설명이 깔끔하게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읽으면서 채웠으면 좋겠어 사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붙어 있는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부등식 목표는 크게 몇 가지라고? 두 가지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증명하시오. 내가 진짜 항상 성립하니까 증명해 라고 하는 것과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쓰인다고 했었잖아, 맞지? 근데 이제 간단한 부등식을 증명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보기 문제에 보기 2번에 보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A분의 1이 2 이상을 보이실 때 나왔어. 이제 산술평균과 기하 풍기를 관계해서 A 더하기 A분의 1은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군요. 우리가 산기를 쓸 때 이제 조는 이제 날릴게. 산기를 쓸 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달성돼야 될 조건은 항상 양수 조건이에요. 양수 조건. 더하는 그러니까 대상이 두 개가 양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가지게. 그럼 원래 산술계열 형태랑 쌤이 뭘 좀 다르게 쓴 것 같아? 이를 이렇게 우변 넘겨버렸지 않았지? 보통 저렇게 많이 씁니다. 도구로 쓸 때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랑 세모에다가 이제 주어진 이 더하기 A랑 A분의 1을 집어넣는 거지. 여기 A, 여기 A분의 1, 여기 A, 여기 A분의 1 넣으면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였지? 쌤이 항상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라고 생각해. 이렇게
변형되기 전 형태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등성조 체크할 때 이제 동그라미랑 세모를 같을 때, 즉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산술기하 평균을 관계해서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1이 성립하고 얘가 2임으로 주어진 부분식을 이제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관계해서. 그리고 언제 등호가 성립하지? 는 a분의 1일 때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가 양수 조건이 있었으니까 1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괜찮니? 증명할 때 증명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최대 최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이 이 양수 조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산술 기하를 쓰는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식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식이 좌변에 있는 건 뭐지? 합이야, 합. 우변에 있는 건 뭐지? 곱이야, 곱. 그러니까 결국은 합이 주어지고 곱의 최대 최소, 곱의 뭘 구하라고 하는 거야? 합이 주어지면 곱의 최대를 구하는 거지. 곱이 주어지면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곱이 주어지고 합을 요구하거나 합을 주고 곱을 요구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 구조는 합과 곱의 관계가 주어질 거다. 오케이? 세 번째. 사실 이제 어쨌든 일정한 값이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얘가 뭐보다 크네, 뭐보다 작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수관계야. 그러면 역수끼리 곱하면 뭐가 돼? 상수가 되어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쓰는데 꼭 1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역수 비슷한 관계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를 써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a가 양수일.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는 아니잖아, 맞지? 역수 비슷한 관계라고 하자. 곱해서 상수가 되는 관계. 이렇게 여기다 뭘 쓰는 거야? 2 루트 a분의 4 이렇게 적어놓는 거지. 저 친구의 최소값은 얼마? 4 이렇게 보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보기 3번 같은 문제는 이거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가 11이래. x, y의 최대값으로 y 이렇게 나온 거야. 의 최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냥 x 더하기 y는 누구보다? 2 루트 x, y보다 큰 낫다. 얘가 11에 약분하면 5가 될 거고 x, y는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겠지. 그냥 전형적인 그냥 공식을 그냥 계산을 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넘어갈게. 아, 쌤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게 거기 플러스 알파 있잖아, 맞지? 워낙 유명한 증명이라서 사실 거의 모든 예측에가 있습니다. 코시는 좀 넘어갔다가 이따 돌아올게. 자, 1번 봅시다. 1번. 몇 페이지냐면 294페이지입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 첫 번째 문제는 2A 더하기 3B가 12. 이때 AB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2A 더하기 3B 그거 나왔다. 2 루트 2A 곱하기 3B 이렇게 쓰는 거지. 얘 값이 10이었으니까 12로 바꿔 쓰고 2로 약분하고 양변 제곱하면 36이 AB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6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았어. AB의 최대값이 얼마인 거야? 6. 언제? 2A랑 3B랑 같을 때. 괜찮아? 그래서 항상 이제 합해서 찾아. 합해서. 모양이 안 깨지네. 곱은 막 계산하면 모양이 변하잖아, 맞지? 합해서 이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 하나가 6이겠지. A가 3, B가 2. A가 3, B가 2일 때 등성. 괜찮니? 저거 엄청 중요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계산은 할 줄 아는 최대값이나 최대값이나 지금 목이 좀 가고 있어. 어쨌든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잘해.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을 잘 못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AB는 4. 그 다음에 4A 제곱 더하기 9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려 나왔어. 얘도 이제 뭐가 주어진 거야? 곱이 일정하다잖아. 합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다가 2루트. 자, 얘는 그냥 4A 제곱으로 쓰고 얘도 그냥 9B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자 그러면 이제 A가 양수, B가 양수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어차피 이 친구들도 다 이제 다 0보다 클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4랑 9는 밖으로 나와서 2랑 3이랑 A랑 B랑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차피 A와 B는 모두 양수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10이랑 A, B가 4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얼마가 돼? 48이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48이 될 거야. 괜찮니? 분모 성립은 언제? 다시 한 번 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서로 같을 때. 그러면 결국 2A랑 3B랑 같아야 되지. 그럼 B는 3분의 2A니까 숫자 못 생겼거든. 3분의 2A 제곱이 4가 될 거고 A 제곱이 6이 될 겁니다. A가 루트 6이 되고 B는 3분의 2 루트 6이라는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뭐가 이상해? 책에서는 등승부 측까지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거기 614번에 1번으로 614번 1번 문제에서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3A 더하기 2B가 1 그리고 그때 이제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합니다.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 어떻게 할까? 괜찮아? 얘의 뭘 구하라고 준비해서 의 최소. 그럼 다시 의 괜찮지? 괜찮지? 그러면 2분의 1 그럼 제곱하면 4분의 1이 6AB 그래서 AB는 2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여기 수치하면 대소가 바뀌니까 얘의 최대값은 24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맞지? 친구 이상해? 자 그러면 친구야 머리를 써보자. 이거는 사실 뒤에 나오는 문제인데 쌤이 치사하게 지금 묻는 거야. 얘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조건이 위에 거랑 똑같은데?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뭐지? 이렇게 실제로 나옵니다 저는. 실제로 쓰면 여기서 해야 될 얘기가 이제 갈리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은 쌤이 뭘 한 거지? 지금 이 친구가 얼마야? 1이잖아, 맞지? 그럼 1을 곱해도 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오케이? 그래서 곱해서 뭘 만들어 보는 거야? 역수 비슷한 관계를 만든 거야. 그래야 곱 입장에서 산술계로 최소값을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자연스러운 발상이 아니잖아, 맞지? 외워야 되는 발상 중에 하나야, 맞지? 아니 만약 이 문제가 여기 1이 아니고 4였다 그럼 어떻게? 여기 앞에 4분의 9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1인지 3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알았지? 어쨌든 상수로 주어지게 되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 선생님이 아까 치사하다고 했던 건 뒤에 가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겪고 이걸 봤으면 떠올리면 조금 높았겠지, 않지? 이건 무조건 높아지는 거 아니고 조금 높아. 자, 봐주실까요? 오늘 다시 아무 생각이 없어. 흐름이 없어. 아, 그러고 보니 근데 쉴 타임을 놓쳐버렸네. 지금 시간 1시간 반 쪽 달리시는 아니 근데 지금 이 내용상 이제 흐름이 끊어질 타이밍은 아니긴 해서. 맞지? 갈게. 자, 2번이 바로 그 문제 나왔지. 주사기. 쉬는 줄 알았는데. 나도 내려가신다는 거. 어? 자, 잠깐만 보고 끊을 타이밍인가 보고. 그러면 그 몇 번이야? 296페이지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쉬는 것 같은데 오늘. 아니 아니에요. 생각보다 한 아까 번씩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어요. 아, 내가? 제가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우리 296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295페이지는요? A가 요거 조금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A 더하기 B분의 A, B 더하기 A분의 1.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근데 우리가 산술기하에서 기억해내는 건 어쨌든 이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야. 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양수 조건이다. 그 다음에 산술기하의 식의 형태는 저러하다. 그리고 구조를 봤더니 합을 알면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고 곱을 알면 합의 최대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역수 비상 관계가 주어지면 곱이 일정해져서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성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특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유형 순서대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정해진 풀이를 떠올리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얘기야. 저 틀에 끼워 맞추면 돼. 이렇게 자 봤는데 이 상태로 내가 뭔가 하기에 곤란해. 그래서 아까 저기서 했던 것처럼 뭐해? 전개하는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져? 역수 관계 혹은 역수 비상 관계가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진행을 해봅시다. AB 더하기 약간 이런 숫자가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이 친구가 무슨 관계야? 역수, 얘는 그냥 역수 관계잖아, 맞지? 그러면 산술기하에 대해서 이 루트 승약합기 1 더하기 2가 되어서 최소값이 4다.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야? 이거랑 같을 때, 맞지? 그래서 AB가 1일 때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거야. 사실 이제 내가 아까 명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 그 문제 풀 때 물론 시험 칠 때는 어떻게든 맞으면 되지. 근데 그 명제 보면 조건들이 많잖아. 지금 그 조건들 3번이 다 판단해야 돼. 1번 풀고 2번이 틀렸어. 2번이 답이니? 아, 상수가 날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모든 암기 과목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4호. 아니. 지금 째려. 자, 자 봅시다. 자 봅시다. 그 사회나 과학 같은 그 한국사 같은 암기 과목 있잖아. 그런 거 할 때도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쌤은 최소한 나는 내가 학창 시절도 그렇게 했어. 답만 찾고 넘어가지 않았어. 공부했어. 공부해서 그렇게 해. 맞지?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아니 그렇게 한다. 나 그 일상으로 진짜 안 하지. 수학 말고 하는 학원 다니고 있으면 공부하는 거지. 숙제 하고 있잖아. 숙제 안 해? 해라. 자, 합시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2a 더하기 b 그리고 a분의 8 더하기 b분의 1. 자, 봅시다. 자, 얘도 그냥 하면 돼. 전개 28이 16 더하기 1 더하기 b분의 2a 더하기 a분의 8b. 그래서 산술기가 쓰면 두 배에 2 곱하기 8만 나올 테니까 16이 될 거고 더하기 17이 되어서 16 더하기 17이니까 23인가? 아, 428이네. 땡큐는 25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주어진 식으로 최소값은 25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돼. 가 아니야. 이렇게. 일단 풀이는 맞아. 근데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고 이게 좀 중요해.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 중에서 어쨌든 성향이 좀 다양하시더라 맞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것보다 이제 좀 정확히 꼼꼼하게 알기를 좋아하시는 타입의 쌤들이 있거든. 그런 쌤들이 자주 내는 문제인데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a 더하기 b분의 1은 둘 다 양수니까 산술기하에서 2분의 루트 b분의 a보다 크나 같아. 괜찮니? 마찬가지로 b 더하기 a분의 1은 이 그런 거니까 쌤이 하윤이 신경 안 쓰고 있는데 하윤이 어디 알아서 잘 보고 있나? 이렇게 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겨 이렇게 성립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얘는 양수니까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해도 등호가 그 부등식이 성립해. 괜찮지? 자 그럼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하나 쓰고 4 a분의 b b분의 a 이렇게 써도 괜찮지? 결국 그래서 최소값이 4가 나와. 그럼 아까 여기 최소값 4랑 어때? 똑같지? 괜찮니? 다시 이 친구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 2a 더하기 b가 2 루트 2ab보다 크나 같아. 그 다음에 a분의 8 더하기 b분의 1이 2 루트 ab분의 8보다 크나 같아. 그래서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해서 4 루트 결국 약분은 16이 되는 거지. 그래서 16이 되는 거야. 뿅? 인 거지. 이걸 시험에 내. 다음 중 처음으로 잘못된 거 있습니다. 혹은 저게 잘못된 이유를 적절하게 쓰시오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해했냐고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의도로 내는지는 알겠지. 둘 중에 하나 틀렸을 거 아니야 무조건. 둘 다 틀릴 수 있는데 하나는 맞아. 그렇지. 영수 정치 잘할 것 같아. 어쨌든 봅시다. 의심의 눈초리를 해버려. 자,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사람. 일단 첫 번째, 이 부등식도 참이고 이 부등식도 참이야. 이해했어? 둘 다 참인 부등식은 맞아. 생각해봐. 야, 양수끼리 곱하고 양수끼리 곱했는데 그럼 대소가 어떻게 돼? 유지되잖아, 맞지? 부등식 자체는 성립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최소값은 우리는 이거는 산술기를 직접적으로 써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참인 거야. 얘가 답이고 얘가 답. 오케이? 근데 그럼 이런 거 왜 해? 아까 있잖아. 이거 자체를 시험에서 묻는다. 어떤 말인지 알겠지? 알고는 있어야 돼 무조건. 등성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질문을 가끔 했었거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부등식은 성립해 안 해? 이 부등식은 성립해 안 해? 어? 성립하잖아. 다만 이 친구의 최소값이 1이 아닐 뿐이야. 왜 1이 아닌 거지?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서. 얘가 여기 x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1이 될 수 있어 없어? 1이 안 돼. 등호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의 최소값이 1이 아닐 뿐 부등식 자체는 성립한다. 마찬가지야. 이 부등식은 성립해. 이 부등식은 성립해. 다만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친구의 최소값이 16이 아닐 뿐이야. 왜? 같이 웃자. 쓰라가 뭐 했어? 자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왜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까? 한번 해봅시다. 이 친구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지? 영수야? 예,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지? 둘이 같으면 그 A랑 B랑 아니지? 뭐예요? 자, 항상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라고 했었지 않지? 아, 그래서 2A랑 B랑 같을 때야. 오케이? 항상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야. 오케이? 그럼 얘는 A분의 8이랑 B분의 1이 같을 때야. 다시 말해서 8B랑 A랑 같을 때. 근데 8B랑 A랑 같으면서 2A랑 B랑 같을 수 있나 없나? 저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해했어? 만족하는 AB가 양수 AB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 등호와 이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지? 이때 x 곱하기 y가 6보다 크나 같다고 할 때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얘가 2고 얘가 3일 때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이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때 이거에 대한 이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 x가 2 이상 y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x, y는 6 이상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여기 둘 중에 하나로 등호 없으면 쓰면 안 되는 거였잖아. 맞지? 똑같은 거야. 얘 등호가 동시에 성립해야지만 여기에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근데 이 등호와 이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고. 그치? 그래서 이 등호도 성립할 수 없다고. 괜찮아? 그래서 이걸 묻는 거야. 알았지? 이걸 묻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가끔 있냐면 이게 아마 밑에 있을 건데 좀 한번 봅시다. 없군요. 잠깐만. 다시. 근데 얘는 왜 돼? 얘는 왜 돼? 등호 성립 조건이 A랑 B분의 1이 같을 테고 B랑 A분의 1이 같을 때잖아. 지금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 맞지? 그래서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애초에 이런 풀을 안 쓰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일관성을 잃어버린 거야. 이게 정확히 순서대로 써야 되거든. A, B, B, C 그다음 뭐 쓸 차례야? C분의 A인가? A, B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순서대로 써야 되거든. A분의 B, B분의 C. 모르겠다. C분의 B 씁시다. 안 되면 그때 가서. 그거 좀 이상한데? C분의 A. C분의 A? 그 다음 뭐 써야 돼? A분의 B. A분의 B? A분의 B 여기 있는데? A, B, B, C.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쓸까? 이게 정확히 순서대로 쓰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그럼 또 A분의 B가 나왔잖아. 이건 아니다. 미안. 이게 쌤이 갑자기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C분의 C분의 A가 거기 나오네. C분의 A. A분의 B. 잠깐만 쌤이 한번 조금만 할게. 아마 될 겁니다.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라고 시켰다고 하자. 근데 얘는 이제 A, B, C는 전부 다 양수인 거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이제 대충 A, B, C 다 같으면 최소값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8? 뭐 이렇게 될 거야. 이제 그거는 이제 느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푸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써서 곱해버리면 그럼 얘가 8 나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분모의 C가 몇 개 있어? 분자의 C가 2개 있지. 분자의 B가 2개 있고 분모의 또 B가 2개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A도 분자에 2개 있고 막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 짝이 맞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얘가 1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저걸 전개하는 것보다.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전개보다 각각의 범위를 구해서 곱하는 방식 푸는 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 풀이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 풀이도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우리 그래도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상황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주의를 하십시오.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일단 최근 한 3년 사이에 한 2문 정도를 봤습니다. 그게 하필이면 내가 지금 딱 시험에 딱 나오면 어쨌든 100% 당첨이잖아. 100% 당첨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근데 생각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자 다음 페이지까지. 잠깐만. 근데 흐름을 끊을 수는 없어. 자, 마지막 문제 아니에요? 아니 아직 많아. 에? 산술기하가 엄청 중요하거든. 아니 끊기는 근데 안 끊기고 있어. 나도 후회하고 있어. 없는 것 같아 이제. 자, 근데 우리 지금 거의 3분의 2 했어. 거의 3분의 2 했어. 다음 주 하면 지금 끝날 거야. 너 함수가 많지 않아요? 세게 달라 소리 났는데? 녹이 했던 거 아니었어? 내기야? 자 봅시다. 이제 그 다음 활용 문제가 뭐냐면 이런 형태야. 자, 이 친구의 최소를 구하래. A가 1보다 크대. 이렇게. 헷갈리는데. 되나? 이따가 숫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먼저 이거의 최소를 구하래. 자 봅시다. 자, 저거 최소 구하래 어떻게 하지? 근데 아까 선생님 여기다 뭘 썼었잖아. 뭐 썼었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그 산술기하 알아야 되는 포인트 3가지를 썼었다 맞지? 첫 번째 뭐였지? 영수야 너 알면 다 아는 거 같지? 첫 번째 포인트 뭐였어? 양수. 오! 영수 와 근데 영수는 작은 것에 감동하게 된다. 알아봤어? 고마워.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요. 두 번째 거 동그라미 2번 애가 써놨었어. 하긴 분필 묻었어. 괜찮네. 자 어쨌든 쌤은 근데 분필 그냥 항상 합체해서 달고 있어. 아 스무쌤이 짱이긴 하지. 스무쌤 손바닥으로 그냥 막 그리고 전신에 맞아. 등에 진짜 레전드. 아 스무쌤 진짜 등에 약간 막 그림 그리시. 내가 스무쌤이 되면 나는 상남자가 아니야. 스무쌤은 진짜 거침없이 막 그 이게 털지 않고 입은 아이패드 그대로 들고 집에 계셔. 진짜 태평하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집에 갈 때 손 다 씻고 가. 그래서 두 번째 저기 또 계속 필요해. 합이 일정할 때 곱이 최대. 곱이 일정할 때 합이 최소 가는 거잖아.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였지? 아니 손가락이 잡고 있잖아. 자 그래 이렇게 해줄게 그럼.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할까? 아 그래 괜찮아. 아니 세 번째 뭐야? 이거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가 뭐냐고. 생선도.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야르잖아. 야르. 욕하신 거 아니에요? 어? 여기 비읍시요. 아. 제 거예요. 저희 근데 기업가 아들이래요. 아 맞아요 진짜 듣는 자 어쨌든 양수. 뭐? 음수 역수. 역수 비슷한 공격 아니 관계. 역수 비슷하게 아까 했던 거 기억 안 나? 기억이 나네. 진짜. 아 진짜로 나요. 그거 아니에요? 저희 받침하신 거예요. 아 받침. 아 근데 내가 다른 반에서는 이걸 받침까지 쓰게 될 일이 좀 자주 있고 너희 반에서는 너희들이 잘 대답해줘서 받침을 잘 안 써서 그런 거구나 그렇지? 자 어쨌든 합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뭐가 일정해야 된다고? 역수비상 관계라는 말은 사실 곱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얘를 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동그라미? 고정본에서 여기 히트도 나왔지. 맞지? 그럼 이제 얘는 이 루트 4 나와주는 데서 최소값 5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면 이걸 뭐야? 분모도 변하고 분자도 변하고 나왔지? 문제가 있다. 얘를 어떻게 고쳤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가 없었다. 일부러 5를 했는데 아 맞아요. 5라고 썼네. 5라고 썼네. 맞아요. 됐어? 네. 일부러 완전 조식해서 감사합니다. 쉬운 숫자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맞지? 이렇게 저렇게 푸는 겁니다.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자, 어차피 이 문제가 밑에 있거든. 여기 밑에. 자,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3번만 하면 쉴 거니까. 오. 3번은 이제 그냥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엄청 쉬운 문제. 자, 이렇게 4칸이 되어 있고 문제에서 100m래 100m. 그리고 이게 다 쓰는 거거든. 그러면 요 가로 길이를 x라고 하자. 세로 길이를 y라고 하자. 그러면 x가 몇 번? y가 몇 번? 1, 2, 3, 4, 5, 5번 하는 거 맞지? 그래서 2x 더하기 5y가 100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그때 뭐의 최대값을? xy가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맞지? 네.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니까 산술기하 맞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실제로는 이 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뭘 구하라는 얘기야? X가 그때의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고 났어. 그럼 이제 그때 x 값과 y 값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지?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같을 때. 같을 때. 그럼 얘가 50, 얘가 50이면 되겠네. 25. x가 25고 y가 10이면 되겠지. 네. 둘레의 길이는 35에 70.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이거 구하는 얘기 아니잖아, 맞지? 자, 진짜 쉬었다 갑시다.